서울 쌍문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어제 아침 8시 40분쯤 40대 남성 A씨가 이곳에서 학교에 가던 초등학생을 납치했습니다. 흉기로 위협하면서 옥상으로 끌고 간 뒤 눈과 입을 가렸습니다. 몸은 옥상 기둥에 테이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학생의 어머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2억 원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와 함께 CCTV를 보며 납치범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옥상에 있던 학생이 1시간 만에 스스로 테이프를 떼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학생은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근처 파출소로 뛰어가 직접 신고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자 남성은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이곳 1층으로 도주했습니다. 미리 파악해둔 CCTV 사각지대인데요. 남성은 이곳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신고 9시간 만에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납치한 초등학생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채무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아무 초등학생이나 노린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김지은입니다. 와, 진짜 어제 이 뉴스 보고 정말 소름이 끼쳐가지고 말이죠. 네, 이게 지난 화요일 그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날 평일이고 아침 8시 반쯤에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여느 때처럼 등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웬 40대 남성이 이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입을 막았고요. 가지고 있던 흉기로 위협하고 눈을 가린 뒤에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도망가지 못하게 그 옥상 기둥에다가 이 테이프로 아이의 몸을 묶어버립니다. 저희가 진짜 저렇게 사파로 표현을 했지만 양 변호사님, 이제 일단 저 짓을 하고 나서 그 부모에게 연락해서 거액의 몸값을 요구합니다. 그 범죄를 계획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저 아이를 대상으로 삼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왜 제가 계획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미리 협박 편지를 써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협박 편지를 써놓은 걸 아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그걸로 촬영을 해서 그거를 그 내용을 부모에게 보냈어요. 내용은 뭐냐면 5만 원권으로 2억 원을 준비를 해서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를 볼 생각을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요.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 부모님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진짜 제가 이런 보이스피싱 전해드리면서 당신 자녀를 뭐 납치했다 이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지간해선 이 납치 사건은 없습니다. 그거 그냥 끊어버리세요라고 하는데 박 변호사님. 예. 만약에 정말 그렇게 대응하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아주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한 다음에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납치범이 더 초조해했다고 합니다. 답변이 없으니까 초조해했고 밖으로 나가서 경찰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봤는데 그때 이 납치된 초등생이 좀 기지를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기둥에 이제 묶여져 있었는데 좀 느슨하다고 본인이 판단했고 조금 잘하면 내가 이걸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탈출을 시도를 하고요. 풀고 나왔는데 1시간 만에 스스로 이 결박을 풀고 나왔던 겁니다. 아예 가장 먼저 집으로 가서요. 이 집에 가서 컴퓨터로 부모님한테 메시지 전달하고 또 그 이후에 또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인근의 파출소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이 아이가 교수님, 이게 제가 참 이런 뭐 좀 쓸데없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이 사건을 처음 듣고 너무 정말 끔찍했던 것이 보통 이제 아이들 대상한 유괴 사건의 어떤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아이가 저걸 혼자 힘으로 해냈어요. 당시 상황이 이제 흉기로 위협을 하고 눈을 가리고 옥상에 가서 이제 테이프로 몸을 갖다 묶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그 납치 사건이 피해자가 성인이건 아동이건 간에 이렇게 스스로 탈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깜짝 놀라는 것이 탈출을 하고 난 뒤에 어떤 그 행동들인데 휴대폰이 없으니까 보통 휴대폰 없으면은 자기 부모한테 연락을 갖다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컴퓨터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SNS를 통해서 어떤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착안을 했고요. 또
인근 파출소에 가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신고까지 했다는 거죠. 그야말로 완벽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참으로 침착하고 어떻게 보면 의연하게 이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그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진짜 이렇게 그 결박을 풀고 집에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정말 저 같으면 무너져 내렸을 것 같은데 거기서 또 해서 또 본인이 파출소로 갑니다. 세상에 참. 자, 이놈 잡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세상에 저러다 이웃 주민이었어요. 이웃 주민. 네, 맞습니다. 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CCTV 영상을 토대로 해서 이 남성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약 6시간 만에 찾아냈는데요. 알고 보니까 아파트 인근에서 붙잡혔고요.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동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다만 아이와 아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도망친 걸 알고요. 건물 아래층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경찰이 온 걸 보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주하면서 옷을 바꿔 입고 또 CCTV가 있는 곳에서는 우산을 펼쳐들어서 얼굴을 가리려고 시도하는 등 굉장히 좀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 추적을 따돌리지 못했고요. 체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저 40대입니다. 40대. 실질 심사 있었는데요.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딱 한마디 했습니다. 보시죠.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납치하셨나요? 채무 이외에 다른 범행 동기가 있으십니까? 피해 아동은 특정하신 건가요? 범행은 혼자 계획하신 건가요?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흉기 왜 준비하신 거죠? 한 말씀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자, 양 변호사님. 지금 보신 건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길이었고요. 사건 현장 시작 전에 구속이 됐습니다. 뭐 구속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들으신 것처럼 이 납치범 빚이 많아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고 흉기도 미리 준비를 했던 거 집에서 가져왔다고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 내용을 미리 써놓고 그걸로 자기 휴대전화로 촬영을 해서 부모를 협박한 거 아니겠어요? 범행 대상은 무작위로 골랐다고 하는데 적어도 여자아이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만은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편지 내용 중에 딸을 다시는 못 볼 줄 알아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는 이 등교 대상 중에 혹시 혼자 오가는 아이를 미리부터 지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서울 이 범죄가 벌어진 서울 도봉구 일대 그 학부모 커뮤니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애들 혼자 엘리베이터에도 아니 세상에 다 아파트 단지 안 엘리베이터도 지금 이런 범죄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진짜. 지금 난리예요, 난리. 자, 제가 아까도 조금 재수 없는 말이라고 사족을 달았는데 정말 아동 대상 유괴 사건 48시간 안에 모든 그게 다 결론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제가 어제 아무튼 제가 참 말도 안 나오는데 어제 정말 이 뉴스 보고 정말 너무 시겁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이 가진 그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정말 그 두려움과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요. 실제 아까 이제 골든 타임을 만약에 이제 넘겼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전개가 됐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동 유괴 납치를 하고 난 뒤에 금품을 요구하는 이런 종류의 사건의 성공률은 거의 0%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갖다가 자기가 손에 쥘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굉장히 그 계획적으로 이런 행동을 갖다 한 것인데 내년부터 이제 그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금 뭐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확인해 보니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련된 사람들은 신상 공개를 하기로 돼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아동을 유괴하고 하는 이런 것들도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을 갖다가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정말 저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필포되고 반드시 체포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그 신상 공개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부터 채팅창에서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 계속 신상 공개, 얼굴 깔아, 얼굴 공개해라. 왜 저런 인간
털모자까지 씌워줘가지고 저렇게 가리고 있냐고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